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먼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유철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위원장입니까? 상임위원인 본인입니까? 법에는 뭐 위원장님이 모든 당연히 그 지휘 총괄을 위원장이죠. 한 걸로 선거관리위원회법 규정이 돼 있죠. 제5조 위원장 네, 보면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위원장이 있는 게 맞고요. 다만 이 조직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책임 소재를 분명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용지를 추가로 송달받은 투표소가 몇 곳이죠? 몇 곳입니까? 아까 141곳 다르게 보고해서 아까 혼났잖아요. 예, 최종적으로 몇 곳입니까? 네, 141개. 141곳 최종 그렇죠? 네, 네, 예, 이 중에서 실제로 송달된 용지를 사용한 곳은 91곳입니다. 맞죠? 네. 네. 이 중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던 곳은 26곳입니다. 그죠? 특히 서울 송파구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투표가 중단된 전국 26개 곳 중 14곳이 송파구 투표소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 50% 축소 인쇄한 거죠. 50% 축소 인쇄. 축소했는데 투표소마다 예상을 그러니까요. 못한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IT도 발전했습니까? 예,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사전 투표율과 총 투표율 그동안 그 통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 투표소에 투표율 통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 투표 얼마 했다. 그러면은 본 투표에 얼마 예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배분해야 되는데 네, 뭐 나중에 보도된 거 보면 알겠지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선관위가 잘못한 것은 각 투표소별로 투표율이 다른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못한 겁니다. 대부분 실패입니다. 실패한 거죠. 예, 그런데 그것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수단들이 있었어요. 예비용지라고 아시죠? 예비 투표용지. 네, 3% 이내로 만들어 놓게 돼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조치들을 안 했던 거예요. 네. 당일날 우왕좌왕.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한 몇 개소의 투표소를 관리하죠? 듣기만 하고 대응도 안 하고 보고도 제때 안 되고 네.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투표를 못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선관위의 총체적인 무능과 지금 문제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개선책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본질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근본적인 대책들이 없어요. 감사원 감사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못한다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외부 감사원의 감사를 가능하도록 하면 더 이상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건 선관위가 자처한 겁니다. 하도록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대책을 갖고 와야지 적어도 국조특위 기관 보고 할 때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네. 만약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반드시 국회와 함께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결 처리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결 처리 문제. 정말 국민의 참정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종합관리 지침 작성 주체는 뭡니까 법적으로 어딥니까? 선거관리 중앙위원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사무총장이 정결 처리해 왔죠?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정당으로 치면 당원 당규 재개정 사항을 사무총장에게 위임했거나 국회로 보면 상임위원회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수석전문위원 정결했다는 이 얘기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회의를 거치고 이런 축소 이런 결정이 투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회의 하나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의 정결 처리를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정결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가 아니라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걸 보고
위임 정결 규정 그 자체를 뭐 법제화하든지 뭐 규칙으로 다시 만들든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투표용지라는 것은 사전투표가 있기 전에는 100%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100명이면 100명을 그게 맞죠. 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법규나 규칙도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정결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허술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PPT를 보십시오. 지금 PPT 지금 보시면 가락 이동을 제가 사례로 든 건데요. 제4투표소, 제7투표소 그 최초의 투표용지 배부 매수는 1,600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율은 다르죠. 이 투표소는 4투표소는 21.41, 7투표소는 17.25예요. 최종적으로도 선거 투표를 보면 48.73, 51.73 본투표율 이렇게 됐지만 한 곳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미발생이고 한 곳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 이런 거 상관 하나도 없이 똑같이 획일적으로 배분을 한 겁니다. 네. 어떻게 선관위가 이렇게 하고 아무런 이런 개선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지 그걸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송구합니다. 송구하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이거는 개선 대책을 저는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이걸로 안 됩니다. 무슨 검토, 재검토, 재설계 아니고 답을 갖고 오세요. 답은 저는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할 수 없는 답을 의견들을 들어서 갖고 오십시오. 다음 기간 보고 때 다시 오나요? 다음 기간 보고 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개선 대책. 이제 저는 선거 이제 좀 제도 보니까 뭔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살펴보니까 이게 위원회가 2원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 하고 사무처 그러니까 사무처의 구체적인 선거 이게 관해서는 또 위원회에서는 뭐 지나치게 어떤 정치적 편향 이런 것에 흐르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는 의결 기구가 되고 중요한 사항은 의결을 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사무처 일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고 전문적인 기술이 한계가 있고요. 또 중앙위원회가 있고 17개 시도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255개의 구시군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독자적으로 또 위원회가 있어서 그 지역 사정에 맞게 또 투표수 매수도 결정을 하고 또 그 어떤 선거 관리에 법적 분쟁이 있어도 그 이제 지방 구시군 위원회가 피고 적격이 돼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중앙에서 더 그것까지 통찰을 해서 잘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시